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적 시멘트 벽돌 쌓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벽돌 쌓기, 두 번째로 욕실 젠다의 샵 드로잉, 그리고 세 번째로 인방 설치 기준, 네 번째로 단열재 시공, 그리고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벽돌 쌓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욕실이에요. 이 욕실에는 이제 코너부가 있겠죠. 네 구퉁이. 이 네 구퉁이 중에 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제 교차 쌓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건물이 거동할 때 움직임이 작고, 그리고 이 방수층이 이 액체 방수 한 개 깨지는 걸 방지합니다. 이 코너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마스라고 추가해서 방수를 했습니다. 이건 액체 방수가 이제 크랙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코너부는 이렇게 고마스 방수를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고 계시면 이제 교차 쌓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액체 방수 되어 있고, 그리고 타일 붙이는 면 위쪽은 이렇게 미제양을 한 겁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코너부에 교차 쌓기를 안 했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떨어져 있죠. 여기를 벽돌 쌓을 때 반생이로 많이 엮으긴 해요. 뭐 4단이나 5단마다 하나씩 넣긴 하지만 이런 사춤이 들되거나 아니면 교차 쌓기로 맞물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물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수, 액체 방수 한 개 깨지겠죠? 그러면 방수가 취약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차 쌓기가 안 돼서 지금 다 벌어져 있고, 그렇다고 여기 사춤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보수 공사를 다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타일까지 시공하고 나서 한번 뜯어본 거예요. 뜯어봤더니 이거 다 일자로 시공되어 있죠. 교차 쌓기가 아니어서 맞물려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떠 있죠. 여기는 또 따로 보강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보강을 한 거예요. 보강을 한 건데 이제 이거를 허물고 쌓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강을 했어요. 자세히 보시면 라스를 보강을 했어요. 라스를 보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장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놨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이시죠? 라스 보강하고 그 다음에 미장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액체 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고마스 방수를 따로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단열재 붙이는 부위인데, 지금 외벽 따라서 이렇게 단열재를 시공해요. 그런데 여기서 시공에서 한 가지 팁이, 이제 단열재를 붙일 때 요 지금 10mm 턱을 안쪽으로 더 들여놨어요. 그 이유가 이 골조 같은 경우에는 알폼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반듯하게 나오지만 이 벽돌은 사람이 시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공할 때는 일직선으로 반듯하게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mm 여유를 주고 쌓아야지 이쪽 단열재를 붙였을 때 이쪽 조적벽에서 배부르는 현상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은 10mm 안쪽으로 들여서 쌓으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것도 지금 요건 확대한 사진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 턱 보이시죠? 10mm 이렇게 10mm 턱 줘서 이런 미장똥이나 아니면 요철 때문에 단열재가 배부르는 것을 사전에 좀 방지하고자 10mm 들여서 시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욕실 젠다이 샵 드로잉입니다. 세대 욕실 벽돌 쌓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젠다이 쌓는 거예요. 이 젠다이는 처음에 쌓을 때 잘 쌓아야지 나중에 하자도 없고 마감을 고려해서 쌓아야 됩니다. 정확한 마감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 시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요 FL1300이라는 허리먹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 치수를 도면에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 젠다이까지 높이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 젠다이까지 여기까지 해서 마킹을 하겠죠. 그럼 하면 조적 작업자들이 이 젠다이를 쌉니다. 이 젠다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 그리고 여기서 치수, 여기 치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게 젠다이 쌓고 욕조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 상부 사춤까지 하는 게 마무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젠다이 부분 사춤을 좀 덜 한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사춤을 다시 작업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는 여기 지금 턱 이렇게 지었죠. 이 턱은 옆부분이 마감이 깔끔하게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보시면 인조대리석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요 지금 턱이 없으면 요 인조대리석이 턱이 없으면 여기가 지금 결손이 생기겠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지금 이쪽 젠다이가 있고, 그리고 욕조예요. 욕조 보시면
요게 지금 치수가 가장 중요해요. 욕조 사이즈가 만약에 600이라고 하면 10mm를 여유를 더 줘야 돼요. 그래서 610 정도 여유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10mm 같은 경우에는 뭐 양쪽 해서 5mm씩 나눠서 코킹으로 마감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유를 10mm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젠다이 설치된 상태에서 욕조를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바닥 타일을 깔았는데 이쪽에 지금 공극이 생겼죠. 이런 하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조를 설치할 때 가내를 잘 봐서, 그러니까 수직 수평이죠. 이걸 잘 봐서 설치하고 마감을 지어야 됩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부부 욕실이에요. 부부 욕실인데 이쪽에 샤워실, 젠다이 있고 그 다음에 변기가 있는 겁니다. 이 옆면에서 보면 이쪽이 샤워실이고 이쪽이 세면대, 변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젠다이 치수가 가장 중요해요. 이 젠다이 치수를 확인하고, 그리고 변기 쪽에 젠다이 안쪽 들어간 것까지 이렇게 마감 지어야 됩니다. 네, 샵 드로잉 볼게요. 지금 이게 보시면 원도면이에요. 인테리어 도면. 이게 지금 부부 욕실이고 이게 공용 욕실이에요. 여기 보시면 인테리어 도면 같은 경우는 최종 마감 라인만 보고 있어요. 요거는 뭐 젠다이겠죠. 젠다이에다가 지금 타일 붙인 최종 마감 라인만 보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최종 마감 라인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면을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도면, 샵 도면. 이 도면을 그리는 목적이 마감 붙이기 전에 이 벽돌 라인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랑 요랑 확연히 다를 수가 있죠. 이거는 순순히 타일을 붙였을 때 마감이고, 이거는 벽돌을 시공하기 위해서 그리는 도면이에요. 이게 지금 젠다이가 150짜리예요 150이었을 때 여기 보시면 조적벽에서 140이에요 그럼 똑같이 여기 또 140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타일 마감이 30이에요 재료 포함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려줘야 되고, 그리고 요거는 요 옆에 인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 젠다이 높이 있죠. 조적벽, 여기 조적벽이에요. 요 조적벽에서 허리목에서 요 치수를 알아야 됩니다. 요 410mm까지 내려야 된다는 거. 그 옆에서 보시면 여기가 지금 젠다이까지가 여유 치수가 20mm 준 거예요. 20mm고 요 지금 턱까지가 20mm예요. 40mm죠. 아까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요쪽에 벽돌을 쌓고 요 지금 타일을 붙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사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젠다이를 올립니다. 그래서 20mm 여유에 20mm 여유, 총 40mm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돌 라인에 맞춰서 타일 붙이는 라인에 맞춰서 벽돌을 시공하는 라인까지 맞춥니다. 그리고 이 욕조 같은 경우에는 750mm 짜리예요. 욕조가 끝에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0mm 여유를 더 준 겁니다. 이 10mm 여유를 더 주면 이쪽에 5mm, 이쪽에 5mm 해서 가내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10mm 여유는 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부부 욕실이에요. 부부 욕실 보시면 여기 지금 샤워부스가 있죠. 부부 욕실은. 그리고 샤워부스가 있고 세면대 있고 지금 여기 변기가 있죠. 그러나 인테리어 도면에는 이런 식으로 조적 라인은 따로 그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젠다이 깊이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세어 싼 거고 요거는 정 사이즈를 싼 겁니다. 60mm, 90m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쌌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젠다이 치수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700은 맞춰야 되고 900, 690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춥니다. 그래서 샤워실 앞에 이렇게 젠다이 그리고 변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 벽돌에서 30mm씩은 무조건 빼야 돼요. 이 30mm가 타일입니다. 타일 두께가 보통 10mm 정도고 미장 떡밥이 20mm 합니다. 그래서 항상 30mm 이 치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창호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 벽돌벽에서 타일 붙이는 길이만큼 30mm죠. 이 길이만큼 빼서 목창호를 설치해야 된다고 그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인테리어 도면 보고 이 도면, 조적 시공 도면을 항상 그려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인방 설치 기준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레이저예요. 레이저. 수평 레벨기죠. 이 레이저를 딱 댔을 때 요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치수
허리목에서 이 임방까지 위치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지 목창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벽돌을 쌓을 때 첫 층은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작업자들이 이 임방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단에 임방을 걸어야 된다는 걸 작업자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지금 임방이 걸려 있죠. 이렇게 해서 허리목까지 치수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임방 할석해야 될 부분인데, 이 임방 할석한 부분이 이쪽이랑 약간 경사지게 지금 임방을 설치했어요. 보시면 이 부분을 할석해야 돼요. 이 부분, 그럼 이 부분을 만약에 할석하게 되면 이 콘크리트를 다 날려야 됩니다. 그럼 이 콘크리트 임방이 안에 이렇게 철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쪽 할석을 해서 다 뜯어내야 돼요. 뜯어내고 다시 이 콘크리트 임방을 끼워 넣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재시공을 시켜야 됩니다. 네, 네 번째로 단열재 시공입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게 단열재 시공해 놓은 거예요. 이쪽으로는 외벽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다 외벽이에요. 외벽이 있는데 단열재가 지금 끊겨 있죠. 그럼 이거는 작업자들이 이 앙카를 박으려고 시공상 자기들이 편하게 하려고 단열재 10T짜리를 붙이고 그 다음에 단열재를 끊어 놓은 거예요. 임의로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러면 단열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벽돌은 다시 뜯고 단열재는 이쪽까지 늘리고 그 다음에 벽돌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수정을 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단열재를 이 벽돌 라인보다 더 길게 빼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 사진에서는 여기가 끊어져 있었잖아요. 이 끊어진 걸 다시 뜯고 이쪽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쌓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열재를 10전 정도 더 여유 있게 빼고 그 다음에 벽돌을 쌓는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은 벽돌 내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 단열재는 조적에서 시공을 해요. 이쪽은 단열재 붙이고 석고보드를 붙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장해서 이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현관인데 이 단열재를 보시면 이 단열재가 80mm를 더 빼놨어요. 시공상. 그러면 이 단열재가 있고 이 옆면으로 단열재를 붙여서 마감을 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 골조벽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앞에 있는 단열재가 이쪽으로 밀고 들어오겠죠. 그러면 우레탄 폼을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결로 하자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이쪽이 주방 발코니, 이쪽이 주방이에요. 지금 이쪽에는 파이프가 있어서 PD인데 PD 쪽에 30T 단열재를 붙였어요. 동파 방지로. 근데 이쪽에 보면 10T짜리 이어서 붙였죠. 그리고 이쪽에 결로 방지용 CRC 보드 복합 단열재를 붙입니다. 이게 지금 앙카를 이렇게 박아놨어요. 이 라인이 바로 벽돌을 쌓는 라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단열재를 붙여놓은 게 벽돌 치수 90mm만큼만 딱 잘라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벽돌 쌓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미장하게 되면 이 콘크리트 벽이랑 미장 한 20mm가 맞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겨울철에 이 찬기운이 이 20mm 미장 벽을 따라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쪽에 물이 고이고 결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 10T는 만약에 시공하게 되면 뭐 120이나 150 이렇게 크게 잘라서 그리고 시공해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30T 단열재를 이쪽까지 밀어버리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요 사진은 지금 앙카를 이렇게 박았어요. 요 조정 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이 외벽이죠. 그런데 10T 단열재도 안 넣고 이 30T 동파 방지 단열재도 끝까지 밀지 않았죠. 그럼 이거는 다 뜯고 다시 지금 단열재를 시공하고 조적을 쌓아야 됩니다. 요약 정리할게요. 첫 번째로 벽돌 시공 전에 욕실 젠다이 샵 도면을 반드시 그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젠다이 높이와 치수 이렇게 정확하게 마감을 떨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열재 시공할 때 단열재 두께만큼 더 길게 빼야 돼요. 단열재 시공 시 단열재 두께만큼 더 빼서 결로 현상이나 단열 효과가 취약한 부분을 없애야 됩니다. 세 번째로 발코니 외벽 측은 10T짜리 재료 분리 단열재를 넓게 시공해야 돼요. 아니면 30T 단열재 그거를 사용해서 미장 시 열교 현상을 차단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PD 내 단열재가 있어요. 요거 동파 방지면 결로 방지인데 요거는 시공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겨울철에 파이프가 동파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